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집 청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청소를 자주 해요? 어떻게 청소해요? 청소 방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청소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을 몇 가지 배워보려고 해요. 모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표현은 먼지를 떨다예요. 떨다는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을 쳐서 떼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럴 때 옷을 툭툭 쳐서 먼지를 떨어요.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장이나 옷장 같은 가구의 윗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자주 안 쓰는 가구에도 먼지가 잘 쌓여요. 그런 곳에 쌓인 먼지를 쳐서 떨어지게 하는 걸 먼지를 떨다라고 해요. 보통은 먼지떨이를 사용해서 먼지를 떨어요. 먼지떨이는 먼지를 떨 때 사용하는 물건인데 긴 막대기에 천조각이나 깃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걸로 먼지를 떨어내는 건데 보통 정전기를 사용해서 먼지가 먼지떨이에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보통 청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먼지를 떨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려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먼지를 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먼지를 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지를 털다라고 이야기하고 먼지를 떨다가 맞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도 평소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먼지를 턴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수업할 때는 정확히 가르쳐 줘야겠죠? 저는 이렇게 책에 나오는 한국어와 실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다를 때는 항상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꼭 함께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가지 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털다 하고 떨다는 의미가 비슷해요. 그런데 털다는 어떤 사물을 흔들거나 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불에 먼지가 많아서 이불을 쳐서 먼지를 없앨 거예요. 그럴 때는 이불을 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불을 털다, 옷을 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떨다를 사용하면 이불에 있는 먼지를 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동작이지만 어떤 사물을 없애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떨다, 담뱃재를 떨다, 흙을 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떨다와 털다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일상에서는 그냥 다 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털다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한국어가 참 어렵죠? 두 번째 표현은 청소기를 돌리다예요. 청소기를 돌리다는 청소기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청소기를 켜서 청소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왜 돌리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돌리다는 돌다의 사동 표현인데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계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청소기나 세탁기처럼 주로 안에 모터가 있는 기계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세탁기나 청소기 안에 모터가 돌아가기 때문에 돌리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말도 있어요.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돌리다 안에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탁기, 청소기, 선풍기 같은 기계의 시작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때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주 청소기를 돌려요? 저는 거의 매일 돌리는 편인데 바쁘거나 피곤한 날은 안 돌리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도 청소기를 돌리는 게 그나마 제일 간단하고 쉬운 청소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은 무선으로 된 스틱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다음에는 로봇 청소기를 사고 싶어요. 세 번째 표현은 걸레질하다예요. 걸레질은 더러운 곳을 걸레로 닦는 걸 말해요. 걸레로 책상이나 책장을 닦을 수도 있고 바닥을 닦을 수도 있겠죠? 걸레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걸 명사로는 걸레질, 동사로는 걸레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걸레는 청소할 때 쓰는 천을 말하죠? 그리고 걸레 뒤에 붙은 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을 뜻해요. 그래서 걸레질이라고 하면 걸레를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뜻이니까 걸레로 청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물건을 자를 때 쓰는 도구를 가위라고 하죠? 가위 뒤에 질을 붙여서 가위질이라고 하면 가위로 하는 일을 뜻해요. 그래서 가위로 자르거나 오리는 일을 말해요. 망치질, 바느질, 부채질 이런 단어들도 모두 어떤 물건 뒤에 질을 붙여서 그 물건으로 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걸레질을 해요? 저는 청소기는 자주 돌리는데 걸레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요. 청소기를 돌리는 거에 비해서 걸레질은 좀 힘든 편이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 전체를 걸레로 싹 닦고 나면 힘들지만 정말 개운해요. 저는 긴 막대에 걸레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대걸레를 사용해서 걸레질을 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주 청소를 해도 바닥이 끈적하거나 얼룩이 있는 곳이 꼭 생기더라고요. 걸레질까지 하고 나야 진정한 청소가 다 끝난 기분이에요. 마지막 표현은 구석구석 쓸고 닦다예요. 구석구석은 구석 여기저기를 말하는데 구석은 잘 안 보이는 안쪽을 말해요. 그래서 구석구석 청소하다라고 하면 눈에 잘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안쪽까지 청소를 한 거예요. 쓸고 닦다는 쓸다와 닦다가 합쳐진 말인데 이렇게 자주 같이 사용해요. 보통 청소를 할 때 먼저 먼지나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고 그 다음에 걸레로 닦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세트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구석구석 청소하다라고 하면 아주 꼼꼼하게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 뜻이에요. 평소에 그냥 청소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청소를 한 느낌이 있어요.
꼼꼼하게 청소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언제 구석구석 쓸고 닦아요? 저는 보통 주말에 집에 있을 때 대청소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구석구석 쓸고 닦아요. 아니면 집에 손님이 오기로 했을 때도 급하게 구석구석 쓸고 닦기도 해요. 이렇게 구석구석 쓸고 닦는 걸 대청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청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을 살펴봤어요. 더 자세한 설명과 예문은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